자,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잘 연습했으니까 제 기본 문제들 310쪽 이런 데도 공식 연습할 겸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뭐 풀어드릴 정도는 아닌데 아까 다 설명해서 충분히 했을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자, 예제들 하나씩 다 풀어볼 테니까 괜찮은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이 정도는 풀어봤지만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자, K의 값도는 범위를 정하래요. 자,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값도는 범위를 구하래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판별식으로 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선호하는 쪽이 그쪽이라서 그 D와 R 사이의 관계를 풀겠지만 자, 판별식으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두 가지씩 풀기는 좀 버거워서 제가 푸는 방향 한쪽으로만 우선 풀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 D와 R을 비교하는 거지. 자, 그려봐. 너무 외우지 말고. 자,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려면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했잖아. 자, 그게 반지름보다 길어 짧어? 짧지? 그치? 자, 이거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이 D를 구하려면 얘랑 D를 구하려면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의 중심 0,0과 자, 직선하고 거리 구하려면 직선을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Y를 넘겨서 자,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죠. 자, 공간이 좀 없네요. 그래서 자, 둘이 거리 D를 한번 구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2분의 자, 0 넣으면 뭐만 남아? K 남아. 절대값 붙여줘야 되고. 자, 걔가 반지름 R이 얼마였는데 R이 제곱이 2였으니까 루트 2잖아. 자, 걔보다 작아야 되니까 자, 양쪽에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가 자, 2보다 작으니까 자, 요걸 풀면 K는 자,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되겠죠. 네. 자, 1번을 풀었습니다. 자, 접하려면 이제 D랑 R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지? 접하려면 자, 그림 그려보면서 자, 중심과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접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던 요 왼쪽에서 풀던 요 부등식에서 요건 아까 D가 R보다 작다였고 같다니까 아까 그 식을 똑같이 쓰고 갖다 놓고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될 거고 그래서 K는 자, 풀마 2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만나지 않을 때 자, 만나지 않을 때도 그려보고 그래서 너무 자, 지금 잘 따라오는 사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자,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 그렇지, 더 멀리 있어야 안 만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D가 R보다 크다. 자, 이거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풀던 걸 그대로 데리고 오면 자, D가 아까 이거였고 자, R이 이거였으니까 크다. 자, 그래서 양쪽에 루트 2를 곱해서 2가 됐고요. 그래서 이걸 풀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그치? 이것도는 이렇게 나오죠. 혹시라도 까먹은 사람 있을까봐 잠깐 한쪽에 한번 공식 한번 써보면 우리 절대값 x가 우리 양수 어떤 a보다 작다 여기 있었고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크다 요 부등식 우리 앞에 부등식 파트에서 이 공식 까먹은 사람들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사이값 그러니까 그 양수와 그 음수인 값의 사이값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크다라고 나오면 우리 바깥값이라 그래서 음수인 거보단 작거나 또는 양수인 거보단 크다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지게 답을 썼어요. 자, 기억 안 나시는 분 위해서 공식 한번 잠깐 써드리고 지나갑니다. 네. 괜찮아요? 자, 몰랐던 분들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지나가세요. 자,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볼까? 자, 이번에는 자, 그냥 거리만 구하라 그러면 좀 심심하니까 다른 것들 한번 해보나 봐. 자, 한글만 읽어보라 했어요. 자, 수학 유형을 알고 싶으면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자, 자꾸 그려봐. 여기 그리지 않고 막 식만 갖고 푸는 애들 있어. 절대 어려운 문제 못 풀어. 자, 원이 있고 자, 직선이 뭐 어떻게 있다고 치자. 그럼 원과 직선이 만나면 이게 현이 생기나 현? 만나서 생기는 현 어디야? 여기지 여기. 자, 원하고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현이라 그러지. 그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래?
우리 중3 수학 때도 우리 나오지 않았나? 우리 현의 특징? 두 점을 연결한 현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내 그림 이상하네. 2등분 된다고 배웠지. 그치? 자, 이게 현의 성질이지. 그러니까 딱 현 나오면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 돼. 어디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 돼. 그러면 자, 2등분 되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거라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자, 만들어 보면 요 삼각형에서 현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길이를 다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를 반지름이라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우리가 뭐라 불렀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구했잖아. 이 두 가지를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요 현의 길이의 반쪽을 구해? 구하지. 자, 문제가 다시 한번 볼까? 자, 원의 중심이 뭐였어 아까? 자, 원의 중심이 자 마이너스 1,1 이제 그다음 반지름이 얼마였지? 반지름은 루트 8이니까 2루트 2.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1,1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D를 구할 수 있나 우리가? 그렇지, 계속 그걸로 구하는 거야. 이걸 만약에 아까 판별식으로만 풀었던 사람은 이 D를 자꾸 못 구할 거 아니야. 자, D를 구해볼까? 자, 이미 직선이 는 0꼴로 돼 있지? 자, 루트 자 X 앞에 있는 거 제곱, Y 앞에 있는 거 제곱, 절대값 는 거지, 는 거. X, Y에다 는 거, 거리 구하는 거. 자, 넣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거리가 뭐 나와? 루트 5분의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이니까 5가 되지. 그래서 유리화하면 뭐가 나오는 거지? 유리하면 루트 5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거리가 루트 5가 나왔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지? 목이 오늘 좀 잠기네. 자, 반지름이 2루트 2. 자, D가 루트 5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현의 길이의 반쪽은 루트 자 R제곱 빼기 D제곱이니까 그치? R이 빗변이고 D가 높이가 되니까 그래서 자 8에서 자 5를 빼서 그래서 루트 3이 이 현의 길이의 반쪽. 따라서 진짜 현의 길이는 그거의 2배니까 자 2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자 상황만 다시 한번 설정해 볼까?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지나가서 만나는 현의 길이. 자, 이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자,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한쪽으로 이렇게 원과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 반지름을 알고, 그리고 원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알면 현의 길이의 반쪽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유형 정리하면서 지나가십시오. 괜찮아요? 네. 자, 지나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예제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 한글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라 할 때 그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래요. 한번 상황을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점 P가 있고요. 자, 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어떤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그리래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그리자는 뜻이죠. 그 접선의 접점이라는 건 이렇게 만나는 점, 원이랑 만나는 점을 T라고 한대요. 자, 그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 계속 배우고 있는 거는 반지름과 그 다음에 D,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핵심 포인트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원의 중심하고 항상 연결을 해야 돼. 반지름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자, 연결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그 접점을 연결하면 그게 항상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아까 현의 길이도 그렇지만 이번에 접선을 그려서 그 접점까지의 거리도 어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로 문제가 풀리는 거지. 자, 그러면 나머지 내가 PT의 길이를 제외한 나머지 길이들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가 이제 구상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싶으니까 자, 이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네.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잘 할 거라 믿고요. 자, 그러면 중심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자 반지름이 2가 되겠죠. 자, 이제 정보들을 한번 채워볼까? 자, 반지름이 2였으니까 아까 그 그림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거고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걸 알았으니까 자, P의 좌표 알려준 3, 2랑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요 빗변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25, y끼리 뺀 거의 제곱 9. 그래서 루트 34라는 걸 알았어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두 변의 길이 알았으니까 나머지 한 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PT의 길이는 어떻게 돼? 요 PT의 길이는 루트 자, 아까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중심에서 T까지의 거리 반지름을 제곱해서 빼주는 거죠. 자, 그래서 루트 30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자,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진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계속 그려봐서 무슨 상황인지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알았죠? 유형이 더 있었네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지나갈 뻔했네요. 자, 이번에도 한글을 읽어보세요. 먼저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먼저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린가?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상황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되니까 자, 그려보자. 자, 원이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랑 가장 멀리 있는 데를 찾으래. 그럼 가장 가까운 데랑 가장 멀리 있는데? 그럼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까지 거리라는 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잖아. 이게 제일 짧은 데가 어디 있고 긴 데가 어디 있냐는 거지. 제일 짧은데 뭐 한 요쯤 어딘가 있겠지, 그지? 제일 먼데 요쯤 어딘가 있겠지, 그지? 자, 그 기준을 잠깐 생각해봐. 내가 그리고 나면 그때겠다라고 느끼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 일부러 뜸을 잠깐 드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좀 더 생각해보고 싶으면 항상 문제풀이 할 때는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이런 것도 좋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수업 시간을 2시간을 꽉 안 채우는 이유가 너네가 원래 생각해보고 좀 헷갈리면 문제껏 풀어보라고 일부러 시간 주는 거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하필 어떨 때냐면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때 만나는 요 원 위의 점 있지. 그때가 제일 짧은 거야. 괜찮아? 이게 안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옆에 있는 점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 거리가 좀 더 이제 멀어지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이 반지름은 같은데 이렇게 꺾여오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야, 초록색 길이가. 괜찮아? 그럼 최대는 언제지? 최대는 마찬가지로 그 중심을 지나서 쭉 연결했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원 쪽에 있는 이 점이 가장 멀리 있는 점이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 이 원의 중심을 알 거 아니야. 이 직선도 알 거고. 그러면 우리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기호로 뭐라고 부른 거지? 이걸 우리가 D라고 부른 거지. 그치?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그 최소값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야? 그 D에서 R을 뭐 한 거? 뺀 거. 최대값은 그 D에다가 R을 뭐 한 거? 더한 거. 이거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야, 일부러 알파벳을. 그냥 우리는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푸는 거 중이지 지금 이걸 무조건 막 외우는 거 아니야. 최소값은 D-R, 최대값은 D 플러스 R 이런 걸 외우지는 마. 알지? 그려보면서 이때가 최소 최대가 맞네.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원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자. 이제 구상 다 했으니까. 제곱은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8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중심이 자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루트 8이니까 자 2 루트 2 그럼 우리는 D를 구해야지. 자, 구상 다 했으니까 자 D라는 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D를 구해볼까? 밑에다 썼다가 다시 위에다 썼네. 자 루트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2분의 자 1하고 마이너스 2를 직선에 넣은 거지. 넣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루트 2분의 6이 되고요. 자 유리화를 하면 2분의 6 루트 2니까 3 루트 2가 되겠죠. 네. 자 반지름은 2 루트 2 D는 3 루트 2 그래서 그 거리에서 최소값은 아까 구한 거리에서 반지름 빼준 게 되고요. 그래서 루트 2가 되고요. 자 최대값은 그 거리 구한 거에서 그 반지름을 더한 거죠. 네, 그래서 자, 5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네. 괜찮아요? 그림으로 자꾸 이해를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D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D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계속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자, 문제들을 자꾸 풀어보세요. 그렇죠? 자, 이제 공식들도 한번 슬슬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아직은 내가 예제를 풀 때까지는 예제랑 그 다음에 확인 체크 연습 문제 풀기 전까지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공식 아직 안 쓰기로 약속 한번 해봐요. 원래 여기 지금 이쪽 페이지에 보시면 314쪽에 보면 제가 밑줄을 한번 쳐드릴게요. 나중에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니까. 자 기울기 아는 접선 구하는 공식 자 이런 게 있어요. 네, 오늘 이거 안 쓸 거예요. 맞죠? 자 이거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서도 한번 밑줄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오늘은 아직 쓰지 맙시다. 제가 원리로만 충분히 이해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풀게 되면 더 좋습니다. 맞죠? 자 오늘 그런 것도 증명 안 하고 아까 원리로 얘기했던 것만 바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에 접하고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원에 접하는 직선 중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래. 이 직선과 평행하다? 그러면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 자 이 직선은 이거니까 기울기가 2죠. 그러니까 얘랑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2란 뜻이잖아. 한마디로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뭐 알았어?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그러면 원에 접한다? 자 상황을 한번 또 그려보자고. 자 원이 있어. 자 직선이 있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선이래. 근데 요 직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근데 얘가 기울기가 지금 현재 2라고 지금 알려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의 식을 기울기가 2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자 y는 뭐 2x 플러스 k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이 k만 구하면 끝난 거잖아. 근데 원과 직선이 접한다? 우리 뭐 판별식도 있고 d는 r도 있었는데 우리는 뭘 쓸 거다? 나는 자 d는 r을 쓸 거예요. 자 이 원의 중심하고 이 직선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요걸 이용할 거라고. 이제 자 이 원의 중심 뭐였어 아까 문제에서? 자 원의 중심 자 0,0이었고 자 반지름은 제곱한 게 4니까 반지름은 2였던 거지. 자 그러면 이 중심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d를 구한 게 이 반지름 2랑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자 직선하고 거리 구하려면 y를 넘겨야 돼. 그지? 자 y를 넘겨놓고 자 거리를 구할게. 자 거리 구하면 루트 4 더하기 1분의 자 0, 0 넣으면 k만 남고 절대값. 요 거리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접해야 되니까 그렇지. 반지름 아까 2랑 같아야지. 자 그래서 루트 5를 양변에 곱하면 절대값 k가 2 루트 5가 돼서 자 k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됐죠. 자 걔를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원의 접선의 특징,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해서 미지수 하나가 몰랐던 거를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D는 R, 원의 접선 구하는 건 D는 R, 이걸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오케이? 판별식도 괜찮아요. 자, 참고로 판별식 풀이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네, 이걸로 풀으셔도 좋습니다. 단 공식은 아직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 그래서 혹시 공식은 서술형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상관은 없는데 자꾸 원리를 알아야지 원이 좀 어렵지가 않아요. 네. 우리 나중에 연습 문제도 풀고 하려면 잘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 것도 읽어볼게.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아, 이번에는 원 위의 점을 알려줬구나. 자, 이게 가장 쉬워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 자, 원이 있어. 자, 2,1이 어디 있다고 치자. 자, 그리고 그 원을 2,1에서 접하는 직선을 그리래. 자, 이렇게 그려보면 그림이 너무 못 그렸다.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이 0,0이야.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접선하고 연결하면 항상 수직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원 위의 점, 그 접점을 알려준 경우에는 이 수직을 이용해서 푸는 게 원리야. 자,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나 우리? 기울기? 0,0이랑 2,1이랑 기울기 구하면 자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직선이잖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도 아는 거지. 그치? 왜?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요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역수의 부호 반대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지. 자,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도 하나 알잖아. 아까 2,1이라고. 기울기 알고 점 하나 알면 우리 직선 구할 수 있었지. 어떻게? 자,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x 좌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4인데 1까지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답이네요. 근데 답을 이런 식으로 써달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한쪽으로 다 넘기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한쪽으로 다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2고 자, B가 마이너스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풀이 방법이 좀 다르네요. 맞아요.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그 y절편을 몰라요. 미지수가. 그래서 그 y절편을 모르는 건 수직인 걸 이용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y절편을 모르는 건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을 이용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 접하는 점을 아니까 원의 중심과 연결해서 기울기를 알아요.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수직인 기울기를 알게 되니까 기울기와 점 하나를 알게 돼서 자,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공식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에 자, 원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 방금 앞에서 풀었던 예제랑 좀 비교를 좀 해야 돼, 우선은. 쌤, 아까도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근데 아까 돌아가 볼까, 우선? 아까는 무슨 말이 나왔냐면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라는 거는 원을 지나고 있는 점이란 뜻이야. 그리고 여기다 2,1을 한번 넣어볼래? 당연히 2,1 넣어보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원을 지나고 있는 점이란 뜻이야. 근데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자, 마이너스 2,4 위의 점이라는 말도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넣어보자고. 여기다 마이너스 2랑 4를 넣어보면 이 식이 성립해 안 해? 성립 안 하지. 그치? 그러면 이 점은 원을 지나는 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점 하나 알려준 거지. 그래서 자, 그림 상황을 보면 자, 원이 있어. 자, 마이너스 2,4가 어딘가 있어. 원을 지나는 점이 아니니까 저쪽 외부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구하래. 이런 거 구하래. 근데 마이너스 2,4에서 밖에 있는 점이 어딘가 있으면
접선은 한 개밖에 못 그릴까? 두 개 그릴 수 있지. 그 두 개의 접선을 그리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면 알고 싶은 게, 정보가 알고 싶은 게 뭐라 그러냐면 기울기 하나랑 점 하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지나는 점은 하나 알아. 마이너스 2,4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는 거지. 그래서 이 접선을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기울기를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식을 뭐라고 세울 수 있지?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그래서 자, 한쪽으로 전부 다 넘겨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어쩌라고요? 자, 우리는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잖아. 미지수가 하나 있으니까 어떤 관계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원과 직선이 접한다. 자, D는 R, D는 R, D는 R, D는 R. 자꾸 반복을 한번 해봐야지. 이제는 약간씩 외우자.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그 접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당연히 반지름과 같아야죠. 그래서 요 직선하고 이 원하고 거리를 구해보는 거지. 원의 중심. 자, 0,0하고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자, 여기다 덧대어서 쓸게 공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루트. 자,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D 구할 수 있지, 우리?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자, 0 넣은 거잖아. 0 넣으면 자, 2m 플러스 4가 되겠지. 자,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그 원의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 얼마였어? 제곱한 게 4니까 2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자, 분수가 싫지? 너무 좀 지저분하지. 근데 이쪽 오른쪽에다 풀게.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되고. 자, 루트가 싫으니까 어떻게 해? 제곱. 자,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서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 거야. 끝났다. 우리 아까 기울기만 몰랐던 건데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D는 R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했지. 자, 이걸 어디다 갖다 넣어주면 돼?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구하는 식 이거였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답은 정리 안 해도 되겠어요? 요거 전기해서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원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조심할 점이 있는 게 원래 아까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전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은 항상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2개 그릴 수 있다고. 근데 지금 m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지? 그러면 숨겨진 답이 하나 있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접선은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접선이 하나만 나온 거는 뭐가 이상한 경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직선이 있었지. 기억하려나? 우리 직선 중에 기울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직선? 어떤 거였지? 우리 이쪽에다 그려보면 원래 x증가량분의 y증가량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좌표가 있을 때 이렇게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직선이 있지. 이런 애들 기울기 어떻게 구해? 못 구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혹시라도 접선이 나오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 m이. 그러면 이 세워져 있는 직선을 찾아야 돼. 그려서. 무슨 말이야? 그려봅시다. 자, 그려볼게. 자, 지우고 한번 그려볼게. 숨겨진 답을 찾아야 돼. 자, 그려보자. 자, 원부터 그려볼게.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이 2니까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자, 마이너스 2,4에서 접선 그린다며. 그럼 마이너스 2,4는 어디쯤 있을 거냐면 자, 요쯤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진짜 그려볼까? 그러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접선 나오겠지.
그건 아까 우리가 구한 답이야. 아까 우리가 구한 답 이거. 그치?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 근데 그래 보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직선이 지우고 요런 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뭐야? 이 마이너스 2,0이랑 마이너스 2,4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 즉 x 값이 고정된 직선이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요 접선은 우리가 그려서 찾아야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이쪽이 그래서 좀 어려워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까 풀다가 m이 원래 이거 풀면 보통 m이 2개 나와요. 정상이거든. 근데 아까는 우연히 2차식이 사라지면서 m이 하나만 나온 거야. 이런 경우가 좀 특별한 경우예요.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원의 접선 구하는 문제들은 다 관계식 뭘 이용했지 우리? d는 r.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걸 이용했고, 유일하게 그 공식을 이용하지 않은 게 누구였냐면 그 원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수직인 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알아서 바로 한 번의 문제가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까 기울기를 알려준 경우는 y절편을 미지수로 놓고 d는 r 이걸 푼 거고, 지금 마지막에 푼 거는 지나는 점을 아니까 기울기가 미지수지, 그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d는 r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구해서 이 문제가 끝난 겁니다. 전체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서 좀 더 자기가 이제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말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이 전부 다 이해가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여기를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정리하고 우리 과제를 다시 내도록 할게요. 좀 이따. 자, 요거 하나만 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교육과정에선 빠져서 특별히 학교에서 나중에 설명하지 않으면 안 푸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터치만 하고 지나갈게요. 같이 풀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숙제로 해보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두 원이 있는데, 자,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이런 말은 시험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림으로 주어져서 여기 길이 구해라 라고 그림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을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자, 한번 그려놔 볼게. 상황만 설명할게. 이거 길이는 안 구할게. 그냥 무슨 말인지. 자, 원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공통 외접선, 공통 접선이라는 거는 두 원을 모두 접하는 직선이야. 근데 두 원을 모두 접하는 직선이 뭐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러면 두 원이 이렇게 한쪽 방향에 있는 이런 거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통 외접선의 길이,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한데요. 이 만나는 두 점 있지? 요 거리를 우리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안 구할 거예요. 그냥 방법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자, 원의 중심을 알잖아? 그러면 요 거리도 알 거고 반지름을 아니까. 요 거리도 반지름을 아니까 알겠지? 그리고 중심 사이의 거리도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이 거리도 알아 몰라? 알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숫자로 아는 거야, 여기. 근데 이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피타고라스 문제거든. 그래서 요 사다리꼴에서 우리가 이런 높이 구하는 거라서 보조선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보조선 그려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거리 구한 거에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이게 반지름끼리 차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요 거리 알고 반지름끼리 차이 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냥 이 상황 정도만 봐줘.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았지? 자, 지워보고 그다음에 내접선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들어본 적은 있다, 이 정도면 돼. 자, 내접선은 뭐냐면 둘 다 접하는 직선인데 이렇게 서로 방향이 엇갈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된 걸 공통 내접선이라 그러고, 그 접점끼리 연결한 요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야, 여기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구하냐면, 자, 원의 중심이 있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반지름 알고 요 반지름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아까 빨간색 길이라서
이번에는 요 모양에서 요 빨간색 길이 구하려면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음표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이렇게 물음표를. 자, 그러면 요 큰 직각삼각형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큰 원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야. 거리 알고 요 반지름끼리 더한 거 아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구할 수 있다 정도야.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이 말 자체가 거의 사라져서 교과서에서 사라졌어.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나올 건데 혹시라도 이런 길이 구하는 게 나올까 봐 그림으로 해서 한번 설명만 한 거예요. 문제 안 푸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자, 306쪽까지 우리가 다 했고요. 그래서 308부터 이제 숙제가 시작을 되겠죠. 308부터 해서 자, 위치 관계 여기 319쪽은 빼도 되고 그래서 308쪽부터 우리가 320쪽까지만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과제 어디라고요? 우리 과제 308쪽부터 네. 320쪽까지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다 보면 이제 막혀서 안 되는 것들 있잖아, 우리.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수업에서 장점은 그런 장점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제 수시로 하는 거야. 그치? 꼭 수업 직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수시로 해주면 내가 대신에 뭐 하루치를 모아서든 뭐 아니면 뭐 오전 오후를 모아서든 내가 질문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간단한 한 문제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면 되는데 여러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문제를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그거 올린 걸 보고서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제 수업에 대한 질문도 실시간으로 그날도 올려주셔도 돼요. 그럼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런 부분 공백 생기지 않게 우리 잘 밀리지 않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강 완료 해주시고 수강 완료라는 문자 우리 카톡에 남겨주시면 제가 믿고 그 부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